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쫓아오는 귀신. 평소에 귀신이나 심령현상 등 오컬트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매년 여름마다 유행했던 유명한 S 잡지에서 여름 특집으로 심령 스팟이나 오컬트에 관한 주제를 내놓곤 했기에 매일 편의점으로 가서 잡지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곤 할 정도였다. 그날도 역시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이었고 점점 이런 생활이 지루해져 가고 있을 때였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저녁으로 때울 도시락을 살 겸 잡지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편의점으로 향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왔네. 아, 안녕하세요. 혹시 S잡지 들어왔나요? 아, 이걸 어쩌지. 오전에 들어왔는데 다들 방학이라 그런지 일찍들 와서 사가더라고. 그래서 하나도 안 남은 것 같던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한 달이 조금 넘는 여름방학 동안 유일하게 나를 즐겁게 해줄 잡지마저 사라졌다. 그렇게 한숨을 푹 쉬며 힘없이 600엔짜리 도시락만 집어들어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1,400엔이다. 네? 이 도시락 600엔짜리일 텐데? 네가 맨날 잡지를 찾길래 사실 내가 하나 빼뒀지. 천사다. 나는 연신 감사하다고 고개를 수십 번을 숙였고 표지에 쓰인 공포특집이라는 테마를 보며 설레는 마음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도시락은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놓아둔 뒤 잡지부터 뜯어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포특집 페이지들을 읽고 있었다.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들과 주변의 소문들, 흉가를 직접 다녀온 후기들, 어딘가 조잡해 보이는 심령사진들이 투고되어 있었다. 조작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것마저도 흥미진진하게 생각하며 읽어나갔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하나 보였다. K현의 흉가. 내가 살고 있는 현의 이야기였다. 최근 심령 동호회에서 입소문으로 전해지는 유명한 흉가, 그들이 겪은 실제 사건들, 이라는 주제이고 내용은 흉가에서 겪은 초자연 현상이나 이상한 소리들, 그리고 어느 흉가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이곳에 오래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에다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라니 흥미가 생겼다. 그렇게 바로 친구 A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공포특집 봤어? 당연히 봤지. 우리 동네 이야기 있더라. 가자. 어? 어디를? 설마 그 흉가를 가자는 건 아니겠지? 할 것도 없잖아. 후기에는 가는 길에 들렀던 편의점 있지? 여기서 10분이면 갈걸? 에이, 난 안 갈래. 오컬트를 좋아하긴 하지만 직접 경험하는 건 싫어. 뭐야. 그럼 나 혼자 간다. 후회하지 마라. 야, 혼자... 친구의 말은 다 듣지도 않은 채 전화를 끊고 그래서 보았던 편의점으로 찾아가기로 했다. 플래시와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챙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친구에게 문자로 편의점의 대략적인 위치를 보내놓았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사두었던 도시락도 챙긴 뒤 가장 중요한 할머니께서 주신 부적을 챙겼다. 할머니는 살고 계신 동네에서 온 동네에 제사를 지내주시는 일을 하고 계셨고 나는 그런 할머니를 졸졸 쫓아다니며 제사 지내는 모습을 구경하곤 했다. 그때부터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근처의 편의점까지 가는 것은 아는 길이었기에 수월했지만 그 후가 문제였다. 잡지에 있는 정보로 올 수 있는 위치는 이곳이 한계였다. 편의점에 앉아 잡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내기로 했다. 그러다 후기의 사진 중 흉가의 입구 직전 표지판이 보였다.
표지판의 글은 자세히 읽을 수 없을 만큼 멀었지만 표지판이 있다는 것과 그곳에서 좌측으로 들어간다는 정보를 얻었고 내가 왔던 길을 제외하고 갈 수 있는 곳은 한 곳뿐이었다. 그렇게 도로를 따라 걷기 시작하자 점점 민가들이 줄어들었고 이내 주변엔 산과 논밭뿐인 곳까지 다다랐다. 날은 벌써 어두워졌고 플래시에 의지하며 걸어나가던 도중 사진 속의 표지판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후기대로라면 이곳에서 좌측으로 들어가 조금만 걸어가면 흉가가 나온다. 극도의 긴장감과 조금의 무서움이 심장을 빨리 뛰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5분 정도를 걸어가니 철조망으로 울타리가 쳐진 아주 큰 2층 주택이 보였다. 입구에는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리는 표말이 있었다. 출입금지라고 해도 너무나 허술했기에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 담을 넘어 무너져가는 흉가를 직접 보았을 때 긴장감보다는 무서움이 더 커졌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순 없기에 주변이라도 둘러보고 가기로 했다. 이곳에선 동물을 키웠었는지 집의 좌측에는 우리 같은 것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뒤로 가니 창고 같은 건물이 따로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흉가라기보단 그저 주인 없이 오래 방치된 건물 같아 보였다. 나는 생각보다 무서워져 슬슬 돌아가려는 찰나 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2명인 것 같았다. 나 말고도 체험을 온 사람들인가 싶어 반가운 마음에 집을 향해 누구 계시냐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발소리가 끊어졌다. 나는 사람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무서운 마음은 사라진 채 앞으로 돌아가 1층 현관의 문을 열었다. 내부는 몇십 년은 방치된 듯 먼지가 가득 쌓여 뿌옇게 보였고 좌측과 우측으로 복도가 나뉘어 있는 구조였다. 그리고 정면에는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있었다. 그 2 사람들도 분명 저곳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조심스럽게 2층을 향해 올라갔고 소스라치게 놀라 하마터면 계단을 구를 뻔했다. 누군가 마네킹의 팔다리를 뒤틀어 바닥에 놓은 것이었다. 아니, 마네킹이라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분명히 그것은 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2 사람의 발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것이 내 발로 기어다니는 소리였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것과 마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무서움이 극에 달하자 한 걸음씩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오래된 나무 계단이 으스러지는 소리에 출발 신호라도 되는 듯 그것은 나를 향해 내 발로 기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계단을 구르듯 내려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철조망에 다다랐을 무렵 그것은 바로 내 뒤에 있었다. 담을 넘기엔 너무 늦었고 이제 와서 넘어가자니 잡혀버릴 것만 같아 뒤를 돌아 그것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일정 거리 이상으로 나에게 오지 못하는 듯 보였다. 아마도 할머니께서 주신 부적 때문인 것 같았다. 그것 말고는 나에게 오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봤지만 분명 부적 때문인 것 같았다. 나는 죽을 각오로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그것에게 한 걸음 다가가면 내 발로 한 걸음씩 뒷걸음질 쳤다. 달빛에 비친 그것의 형상은 실로 끔찍했다. 관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뒤틀려 있는 팔다리와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했다. 나는 이 실험이 성공적이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죽기 살기로 도망쳤다.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역시 그 소리는 일정 거리 이상에서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았다. 편의점으로 돌아와 뒤를 돌아보았을 땐 아무도 없었다.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고 짐을 내려놓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자주 가는 웹사이트에 후기를 남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맴도는 것이 들렸다. 글 쓰던 것을 멈추고 2층으로 달려가 창문을 열어보았다. 그것이 나를 올려다보고 있다. 여기까지 따라온 것인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닫고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왔다.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려는데 시선이 느껴졌다. 1층 베란다 창문에 그것이 내 발로 붙어 있었다. 나는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다. 일어났을 때는 병원이었고 친구 녀석이 와 있었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가방을 찾았다. 가방은 내 가방 안 가져왔어? 괜찮은 거야? 무슨 가방? 병원에 오는데 그걸 왜 가져와? 큰일이었다. 부적은 가방 안에 있었고 가방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짓이라도 할 것만 같았다. 나는 친구 녀석에게 가방을 가져와 달라며 소리쳤고 친구 녀석은 그런 나를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을 보는 것처럼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었다. 나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친구 녀석이 날 보며 웃고 있다.